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다는 일은 축복이죠. 누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겪는 보육 문제일 텐데요. 보육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를 키우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모르고 지나친 점은 없나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20세기에 들어서 농업 생산력 증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의약품 보급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대가족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그 후 남한의 인구는 6.25 전쟁으로 주춤했으나 생활이 안정되면서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산 붐으로 다시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는 1961년 국가사업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했고 60년대에는 세 자녀 갖기, 70년대에는 두 자녀 갖기, 80년대에는 한 자녀 갖기로 변화했습니다. 90년대에는 남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의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데 2001년 평균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졌고 같은 시기 일본에서 2.1명에서 1.33명으로 떨어지는데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인데 이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 노인의 연금과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생산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15에서 64세 인구의 감소로 2026년부터는 노동력의 부족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한국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맘 카드라고 아시나요?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 다양한 진료와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받는 임신 진료와 출산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운맘 카드는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사별로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고운맘 카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도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역과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산 이후에는 아이들의 보육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비와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아이사랑 카드라는 신용카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아이의 나이와 집의 소득 상황에 따라 최소 22만 원부터 3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운맘 카드처럼 카드사마다 부가적인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잘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인데요.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 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인데요.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 절약의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 이후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며 모든 과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시설은 흔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경우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합니다. 대개 만 0세부터 취약 전까지의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에서 설립한 사립 어린이집, 회사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단체에서 세운 어린이집,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공휴일 보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이외에 유치원이 있는데요.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중점을 뒀다면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유치원과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운영되며 종일제 유치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교육기관의 비용이 사립교육기관의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공립교육기관에 어린이를 보내려면 신청을 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일반 보육비 지원 금액과 같습니다. 지원 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